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소식 들으셨습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SNS 사업을 사실상 접고 무려 9조 원을 들여 이 기술 기업과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AI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전력 부족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를 찾은 것입니다. 챗 GPT 한번 쓰는데 구글 검색에 10배 전기가 듭니다. 2030년이면 전 세계 전기의 20%를 AI가 먹어치우게 되었는데요. 빌 게이츠, 샘 올트먼, 그리고 트럼프까지. 이 건물들이 주목한 건 태양광도 풍력도 아닙니다. 바로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 핵융합입니다. 앞으로의 패권은 AI 반도체가 아니라 그 AI를 무한대로 돌릴 수 있는 이 에너지 기술을 누가 쥐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여 상용화 시점을 무려 2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막연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쏠리고 있는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선택한 9조 원 합병의 나비 효과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핵융합 대장주를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엄청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60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 규모의 충격적인 합병을 발표한 겁니다. 합병 대상이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핵융합 에너지 기업 TA 테크놀로지스입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 플랫폼 회사예요. 근데 갑자기 핵융합으로 간다고요? 더 놀라운 건 지분 구조입니다. 50대 50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단순 투자가 아니라 완전 합병입니다. 트럼프가 SNS 비즈니스를 버리고 핵융합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합병 발표 다음 날 트럼프 미디어 주가가 하루 만에 40% 폭등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미쳤어요. 근데 진짜 미친 건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9조 원을 걸었다는 건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확신이냐? 핵융합이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확신이에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이하 TMTG가 핵융합 분야의 선두주자인 TA 테크놀로지, 이하 TA와 전격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결합이 아닙니다. 미국이 꿈꾸는 AI 패권 경쟁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르네상스 정책과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TA의 기술은 일반 수소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핵융합 기술인 동시에 전력과 고온의 열을 활용한 고온 수전의 SOEC로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업계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력 르네상스의 최적의 카드, 바로 핵융합입니다. TMTG는 최근 TAE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7천억 원 규모의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병은 올해 중반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양사는 합병이 마무리되는 대로 세계 최초의 50MW급 상용 핵융합 발전소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업계는 이번 합병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비전인 에너지 지배력, 에너지 도미넌스를 구체화한 사례로 분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을 확립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원전 산업 부활 정책인 원자력 르네상스를 추진 중입니다. 이 전략은 원전 산업의 부활을 통해 AI 패권 경쟁을 위한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 및 주도권 탈환, 제조업 부활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100GW 수준인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18개월로 단축하며 소형 모듈 원자로 SMR과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를 국가안보시설로 지정하고 원전을 인근에 구축함으로써 송전 손실 없는 전력 공급망을 구축하고 SMR과 핵융합 기술을 표준화해 전 세계에 수출함으로써 과거 원전 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원자력 르네상스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로 핵융합 발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가벼운 원자핵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주 원료인 중수소를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어 연료 고갈 우려가 없고 탄소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무게의 연료로
석탄 발전보다 약 1000만 배, 원자력 발전보다 몇 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특히 TAE의 기술은 방사능 오염 위험이 매우 낮아 대도시, 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 밀집입 지역에 직접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송전망 구축 비용과 전력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력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필요한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막대한 전력 소비로 이어집니다. 업계는 2030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는 1초도 쉬지 않고 가동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24시간 내내 일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저 전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탄소 배출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원전, 즉 핵분열이 주목받고 있으나 안전성과 환경적 부담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핵융합은 핵분열보다 환경적 부담이 적고 장치가 상대적으로 작아 상용화가 된다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글, 오픈AI,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이 핵융합 발전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TAE의 기술이 상용화되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TAE의 핵융합 발전 기술은 일반 수소와 붕소를 결합한 연료 P11B를 사용합니다. 이는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 하나가 붕소-11 원자핵 속으로 파고 들어가 하나로 합쳐졌다가 곧바로 3개의 헬륨 핵, 알파 입자로 쪼개지며 에너지를 내는 방식입니다. P11B는 중성자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적고 장치 수명이 깁니다. 또 생성된 입자가 전하를 띠고 있어 복잡한 열교환 과정 없이 자기장을 통해 전기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소와 붕소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수소의 경우 흔히 쓰는 고순도 수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융합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고온의 열을 고온 수전에 활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20%에서 30% 적은 에너지로 저렴한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된 수소를 발전 연료로 재사용하거나 인근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기업이 TA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쉐브론입니다. 쉐브론은 지난 2022년 7월과 2025년 6월에 각각 구글 등과 함께 총 4억 달러 규모의 펀딩 라운드에 참여했습니다. 업계는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상업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소 자산과 핵융합을 결합하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쉐브론은 연간 청정수소 생산량을 2030년까지 15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온 수전에 시스템과 핵융합 발전소를 연계하면 저렴한 청정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TAE의 핵융합 발전소가 일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만큼 쉐브론은 안정적인 수소 수요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핵융합 전력을 판매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 수소 연계 사업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과 에너지 안보를 원하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기 때문에 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들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챗 GPT 한번 질문하는데 드는 전력이 구글 검색의 10배예요. 2030년이 되면 AI가 소비하는 전력이 전 세계 전력 생산의 20%를 넘어설 겁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를 돌리기 위해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폐쇄된 원전까지 재가동하겠다고 나섰고 아마존은 원전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AI 시대의 패권은 결국 전력 패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핵융합,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SF 영화에서나 보던 인공태양이에요. 무한한 에너지원입니다. 바닷물에서 수소 뽑아서 수십억 년 쓸 수 있어요. 방사성 폐기물도 거의 없고 사고 위험도 없습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한국도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발표 바로 다음 날인 2025년 12월 18일 한국 정부가 핵융합 실증 일정을 무려 20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30년대에 핵융합 발전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2050년대였어요. 그걸 20년 당긴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가 핵 융합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빌 게이츠는 핵 융합 스타트업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범용 AI를 실현하려면 핵 융합 에너지가 필수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뉴스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 패권 전쟁의 서막입니다. 과연 누가 이 경주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여러분은 10년 뒤 가장 후회할 투자 기회를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자, 그럼 핵융합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 그건 핵분열입니다.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자를 쪼개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고 사고 위험이 있죠. 그런데 핵융합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소 같은 가벼운 원자들을 초고온 고압으로 합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예요. 핵융합의 장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한한 연료입니다. 바닷물에서 수소를 뽑아 쓰면 돼요. 지구상의 바닷물로 수십억 년 쓸 수 있습니다. 둘째, 방사성 폐기물이 거의 없습니다. 핵분열처럼 수만 년 동안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 폐기물이 안 나와요. 환경적으로 안전이 클린합니다. 셋째, 안전합니다. 핵융합 반응은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유지되어 뭔가 잘못되면 반응이 그냥 멈춥니다. 후쿠시마 같은 사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핵융합을 꿈의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트럼프가 왜 갑자기 핵융합에 올인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미디어는 성장성이 한계가 보였어요.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인데 사용자 수도 정체되고 수익 모델도 불투명했죠. 그런데 2025년 12월 17일 60억 달러 규모 합병을 발표합니다. 지분 구조가 50대 50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트럼프 미디어가 TA를 완전히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TA는 어떤 회사냐? 1998년에 설립된 미국의 핵융합 스타트업입니다. 지금까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 총 14억 달러 이상 투자를 받았어요. TA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미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태양 중심부와 비슷한 초고온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TA는 이걸 이미 해냈어요.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합병 후 계획이 뭡니까? 2026년부터 세계 최초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 건설에 착수한다는 겁니다. 초기 목표는 50MW급이고 중장기적으로는 350에서 500MW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현되면 어떻게 됩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무한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멍청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에너지 패권이 곧 국가 패권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합병 발표 다음 날 주가가 40% 폭등한 이유가 뭡니까? 시장이 핵융합이라는 무한한 성장 스토리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핵융합 기술을 미국만 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핵융합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먼저 중국을 보죠. 중국은 이미 2022년에 EAST라는 핵융합 실험로에서 플라즈마를 156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7분 넘게 핵융합 반응을 유지한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아십니까? 중국 정부는 핵융합 개발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2030년까지 상업용 핵융합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ITER 프로젝트,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예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러시아, 인도 총 7개국이 참여해서 250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ITER는 2035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은 JT60SA라는 실험로를 운영 중인데 여기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라는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이 회사는 2025년 8월에 1조 원 규모 자금을 추가로 조달했어요.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용 AI를 실현하려면 핵융합 에너지가 필수다라고 공개석상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AI 패권을 쥐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핵융합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놀랍습니다. 한국이 지금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2025년 12월 18일 정부가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열어서 핵융합 실증 일정을 20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50년대에 핵융합 상용화였어요. 그런데 이걸 2030년대로 당긴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정부가 전남 나주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핵융합 실증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35년까지 완공해서 전력 생산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핵융합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STAR라는 한국형 핵융합 실험로 들어보셨습니까? 2024년 4월 KSTAR는 48초 동안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17분으로 시간만 본다면 최장 기록을 하긴 했지만 안정적인 융합이 아니라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STAR는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에서 세계 최고예요. 플라즈마 온도와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건 KSTAR가 유일합니다. 중국 기술 레벨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ITER 프로젝트에도 핵심 참여국입니다. ITER에 들어가는 초전도 자석, 진공 용기,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 같은 핵심 부품들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어요. 특히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초정밀 제어 시스템은 한국 기술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만 보셨어도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핵융합 테마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핵융합 상용화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립니다. 빨라도 2030년대 중반은 되어야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돌아갈 겁니다. 근데 투자는 미래 가치를 사는 겁니다. 지금 핵융합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왜냐? 첫째, 트럼프가 직접 60억 달러 걸고 핵융합에 올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면 전 세계가 따라 움직여요. 둘째, 한국 정부가 실증 일정을 20년 앞당겼습니다. 이건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밀겠다는 신호예요. 셋째, 빌 게이츠, 샘 올트먼 같은 빅테크 리더들이 핵융합을 AI의 필수 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게 2025년 12월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여러분은 10년 뒤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자, 본격적인 종목 공개에 앞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집중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거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반도체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1번 삼성전자, 2번 포도, 3번 딸기, 4번 수박. 이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추가 종목들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분석 자료와 관련 재료까지 따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미래를 3년에서 4년 앞서 반영합니다.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가 2030년 전후에 등장한다면 시장이 움직이는 시점은 그보다 훨씬 이른 지금이 골든타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기술력을 축적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ITER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각국이 데모 시스템 발주에 나서는 순간 본격적인 주가 상승 국면이 열리게 됩니다. 이 흐름은 과거에도 반복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990년대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되었지만 주가는 1980년대 후반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움직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기 훨씬 전부터 주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금 핵융합 산업도 정확히 같은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핵융합 산업은 2040년 전후에 본격적으로 개화하겠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지금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하기 앞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핵융합 발전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초정밀 제어 시스템, 초전도 자석, 진공 용기, 플라즈마 안정화 코일 같은 핵심 부품들이 필요해요. 이런 부품들은 극소수 기업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KSTAR, ITER 같은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는 초정밀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이에요. 핵융합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플라즈마 제어입니다. 1억 도가 넘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초정밀 제어 시스템이 필수예요. 이게 없으면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져서 핵융합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모비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 회사냐? 모비스는 ITER 프로젝트의 플라즈마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핵심 업체입니다. ITER에 들어가는 플라즈마 제어 장치, 이게 모비스 제품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KSTAR에도 모비스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KSTAR가 48초 동안 플라즈마를 유지한 거, 이게 모비스 덕분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 모비스는 핵융합뿐만 아니라 입자 가속기 분야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입자 가속기가 뭡니까?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는 장치예요. 이것도 초정밀 제어 기술이 핵심입니다. 모비스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예요. 유럽,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입자 가속기 프로젝트에 모비스 제품이 들어갑니다. 완전히 독보적이에요. 그럼 모비스가 핵융합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이냐? 2030년대에 핵융합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발전소에 모비스 제어 시스템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모비스는 핵융합 시장의 필수 공급사예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가 자금 조달에 성공했을 때 모비스 주가가 21% 폭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CFS가 핵융합 발전소를 지으면 모비스 제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25년 2월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범용 AI의 핵융합은 필수라고 발언했을 때도 모비스가 강세를 보였어요. 시장이 뭘 본 겁니까? 모비스의 미래 성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비스를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멍청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글로벌 핵융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모비스가 2030년대, 2040년대 어떤 위치에 있을지 정확히 계산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비스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핵융합 시장이 본격 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그 가치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TA 합병 발표 이후 시장이 핵융합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두 번째 기업, 비츠로테크입니다. 플라즈마 제조 및 전력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핵융합에서 플라즈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말씀드렸죠. 비츠로테크는 이 플라즈마를 만들고 제어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했냐? 2023년 비츠로테크는 ITER 프로젝트에서 수직 안정화 코일 제작 계약을 따냈어요. 계약 규모가 190억 원입니다. 수직 안정화 코일이 뭐냐? 핵융합로 안에서 플라즈마가 상하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장치예요. 이게 없으면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져서 핵융합 반응이 중단됩니다. 비츠로테크는 이 코일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에요. 그리고 ITL뿐만 아니라 KSTAR에도 비츠로테크 장비가 들어갑니다. KSTAR가 세계 최고 수준의 플라즈마 제어 기술을 보유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츠로테크의 안정화 코일 덕분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비츠로테크는 전력 산업용 차단기도 만듭니다. 핵융합 발전소가 가동되면 엄청난 전력이 생산되는데 이걸 안전하게 제어하고 배분하려면 고성능 차단기가 필수예요. 비츠로테크는 이 분야에서도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전 발전사들이 비츠로테크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럼 비츠로테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2030년대에 핵융합 실증로가 본격 가동되고 2040년대에 상업용 발전소가 지어지기 시작하면 비추로테크는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 폭발적 성장을 할 겁니다. 지금 비추로테크 주가는 테마주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실적 기반 성장주예요. ITER 수주 190억 원. 이건 이미 확정된 매출입니다. 그리고 2030년대 한국 핵융합 실증로 프로젝트에도 비추로테크가 참여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냐? 국내에서 이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비추로테크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핵융합 테마가 3% 상승했을 때 비추로테크는 8.55%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핵융합에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도 비추로테크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비추로테크는 장기 보유 종목입니다. 단기로 10%, 20% 수익 내고 파는 종목이 아니에요. 2030년대, 2040년대를 바라보고 묵직하게 담아가는 종목입니다. 오늘 핵융합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2025년 12월 17일 트럼프가 60억 달러를 걸고 핵융합에 올인했습니다. 다음날 한국 정부가 실증 일정을 20년 앞당겼어요. 이게 단순한 뉴스일까요? 아닙니다. 에너지 패권 전쟁의 서막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개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비스와 비추로테크. 이 두 기업은 핵융합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2030년대, 2040년대에 핵융합이 본격 상용화되면 이 회사들은 엄청난 성장을 할 겁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두 기업이 남아있는데요. 이 기업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바로 고려제강입니다. 겉으로 보면 선재를 만드는 철강 기업이지만 핵심은 자회사 KAT입니다. KAT는 핵융합로에 사용되는 초전도 선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선재는 플라즈마를 가두는 초전도 자석의 핵심 소재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아 전 세계적으로 생산 가능한 기업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KSTAR에서 세계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도 고려제강의 초전도 선재가 사용됐습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핵융합 프로젝트에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려제강은 올해 자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초전도 선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고온 초전도 선재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핵융합로에는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자석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재적 진입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려제강은 본업인 선재 사업에서도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가는 구조이며 최근 실적 역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원전 관련주인데 왜 핵융합 관련주에서 말하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 하면 대형 원전이나 SMR, 소형 모듈 원전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핵융합 에너지 분야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하드웨어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융합 관련주인지 그 이유를 아주 세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핵융합 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7개국이 힘을 합쳐 프랑스에 짓고 있는 인공태양, 바로 ITER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거대 프로젝트에서 핵심 기기 중 하나인 가압기 프레셔라이저를 수주하고 납품했습니다. 이 가압기가 뭐냐고요? 핵융합로의 심장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제가 흐르는데 이 냉각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걸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안정적인 핵융합 반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까다로운 설비를 완벽하게 제작해서 납품까지 마친 이력이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 검증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소재 기술력입니다. 핵융합은 1억 도가 넘는 초고온과 엄청난 중성자를 견뎌야 하는 극한의 기술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버티는 구조물을 만들려면 단순히 용접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금속을 녹이고 두드리고 모양을 만드는 주조와 단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래부터
초대형 원전 용기, 가스터빈 같은 가장 만들기 어려운 금속 기기들을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핵 융합로에 들어가는 초전도 자석 구조물이나 각종 진공 용기 부품들을 실제로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됩니다. 이론이나 설계는 연구소에서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 거대한 쇳덩어리로 구현해내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SMR과 핵 융합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지금 두산은 SMR 파운드리, 즉 SMR 위탁 생산 세계 1위를 노리고 있죠. 그런데 SMR을 만드는 공정이나 설비가 핵융합 발전소의 핵심 기기를 만드는 공정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결국 SMR 시장이 커지면서 쌓이는 제조 노하우와 설비 인프라가 그대로 핵융합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핵융합이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면 실험실 규모가 아니라 거대한 발전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때 그 수만 톤짜리 기기들을 누가 만들까요?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초대형 제작 인프라를 갖춘 기업이 독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ITER 프로젝트를 통해 핵융합 기기 제작 능력을 입증했고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금속 가공 기술의 끝판왕이며 SMR에서 핵융합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하드웨어의 풀 밸류 체인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SMR로 주목받고 있지만 먼 미래에 핵융합 발전소가 건설되는 그 순간 가장 바쁘게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기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순한 원전주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의 총괄 제작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종목들 좋은 종목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주가 또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리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최고점에 물리거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기회를 실질적으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재료와 소재는 차고 넘치는데 미래의 가치도 밝고 이제 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뒤흔들 히든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대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며 다시는 오지 않을 역대급 기회를 여러분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가가 어떤 원리로 폭등하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양 기억하시죠? 2022년에 그야말로 시장을 평정했던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냥 운 좋아서 오른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던 이 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포착되었고 그때부터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금양이었습니다. HLB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던 겁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말쯤에 이렇게 횡보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더니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주인공들이 꼭 나왔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금양이 주인공이 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0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10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200%라는 기적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원익홀딩스도 2025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며 폭등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2026년에도 길게 들고 가실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HLB, 원익홀딩스, 에코프로, 금양처럼 폭등하기 직전에 만들어졌던 그 패턴을 실질적으로 똑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재료가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세력들의 수급도 충분히 들어와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아주 강력한 종목입니다. 이 대박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7658-449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서 10명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셔서 이번 상승장에도 이런 식으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과 함께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손실 보는 일 없이 바닥에서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